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02511-0105번,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볼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벌써 이제 2017년이 활기차게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소망하는 거 모두 다 이루시고 발전하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6년 11.3 대책 이후에 2017년 올해 들어와서 분양시장 자체가 3.3제곱미터당 강남 재건축이 한 200만 원씩 하락을 해서 하향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분양하는 방배 아트자이 같은 경우도요.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던 게 3,798만 원, 한 202만 원 정도 하락을 해서 분양이 예상이 되고 있고 3월 달에 시작하는 개포 시형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포 시형 아파트도 4,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한 4천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실수요 목적에서 2017년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새해 첫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그럼 부동산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2017년 들어와서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지난주 목요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택거래 위축 지역이라는 말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주택거래 위축 지역을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말해 주택거래가 위축이 되면 그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주택거래 위축 지역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환매 조건부로 해서 미분양을 매입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에 HUG가 들어가서 주택도시보증기금이죠. HUG가 미분양을 매입을 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시장이 침체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안정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지정요건을 주택거래 위축지역에 대한 지정요건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주택거래 위축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시장 위축지역과 분양 과열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하겠다. 신속하게 지정하고 해제하겠다. 다시 말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1.3 대책과 정반대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주택거래 위축지역 11.3 대책에서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청약에 대해서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하거나 재당첨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제 주택거래 위축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정반대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중도금 대출을 강화를 하고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를 하고 청약 요건을 강화를 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또 세대주에 한해서 이게 좀 컸죠. 세대주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청약 경쟁률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매 조건부 미분양을 매입을 하고 리츠나 그다음에 건설업체, LH 재무적 투자자들을 동원을 해서 임대 리츠도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한 5년 정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2만 세대 정도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도 2만 세대, 3만 세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분양도 활성화죠. 선분양이면은 그만큼 미분양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활성화시켜서 대출 보증료율도 좀 인하를 시키고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를 시킴으로써 적절한 미분양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매입 임대를 많이 추진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분양을 매입을 해서 싸게 임대를 놓겠다는 것인데요. 한 5만 가구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테이도 한 5만 가구 정도 되고요. 행복주택도 5만 가구에 육박하기 때문에 15만 가구를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G 같은 경우는요, 1억 정도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5억, 지방 4억으로서 보증보험,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증료율 같은 경우도 개인이 0.15%고요. 법인이 0.2%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하를 시키고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자체를 0.5% 정도 마이너스 시켜줬는데 0.7%로 더 마이너스 폭을 확대시켜서 금리를 다운시켜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택거래 위축 지역이 지금 새로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 따라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지역하고 또 미분양이 발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3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을 지정과 해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개 지역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깡통 전세를 대비로 해서 전대 보증금 반환 보증도 확대를 하고요. 집주인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좀 장려를 시키겠다. 올해 이제 바뀌는 정책이나 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소득세죠.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가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므로 40% 구간을 신설을 했다. 5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1세대 2주택을 1주택으로 줄이고 3주택을 1주택으로 줄이는 증여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바뀌는 거는 지금 청약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는데 최초 분양 계약에 대해서 거래 신고 대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1월부터 바뀌는 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 분할 상한을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이니까 입주 시기를 보면은 2019년에서 2017년 1월 분양이죠. 분양하면은 일반적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입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잔금 대출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이니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80%에서 60%로 20% 정도 지금 DTI 비율을 다운시켰죠. 그리고 청약 가점제 자율 시행이 지금 되고 있다. 지금 40% 한도 내에서 지자체장이 실질적으로 40% 한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말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희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5억 원 초과에 대해서 40%니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4% 정도로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것은 이제 그대로 38%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한 3% 정도 축소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대조를 보면요. 금융하고 세제하고 정책하고 이 청약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해서 2013년에 이게 시작이 돼서 2015년까지 시행이 됐는데 2017년까지 한번 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2019년까지도 이게 또 한 번 더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활기찬 새해가 맞았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7년 맞아서 이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 강화에 이어서 또 약간은 완화되는 정책이 약간 나오려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정책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번호 계속 열려 있고요. 저 먼저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상담 곧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조합원으로 지금 그 만리동 이가에 네. 서울 센트럴자이를 가지고 있어요. 25평. 네. 요번에 8월에 입주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주 아파트도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주를 이제 거기서 살 수는 없고 전세를 놓을 것인가 월세를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유할 것인지 매매를 할 건지,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가 뉴스에서든 어디서든 네. 폭락한다, 네. 어쩐다 막 이런 소리도 들으니까 이제 그게 돈이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럼 이제 실거주 계획은 없고 조합원 분양권 이제 들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매도 여부 바로 알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매수가 아니라 처음에 조합원 네, 조합원인데 조합원 분양받기 분양가가 전에 얼마였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분양받기 전에 그 주택을 제가 그거를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택을 사서 추가 분담금 내고 네? 추가 분담금 내고 입주를 하셨죠? 분양을 아니 받으셨죠? 입주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연립을 사가지고 조합원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됐으면 조합원 네. 분양가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뭐 한 4억대 중반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셨을 거예요. 네. 4억대 중반 정도 분양하셨는데 지금 시세가 한 6억대 초반 정도 가나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네. 일반 분양분이 25평이 거의 없었죠? 예, 없었죠. 조합원 다. 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25평이 상당히 좋은 평형이다라고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따라서 이제 월세 목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월세 목적이라기보다도 이제 그쪽에서 살고 싶어서 했었는데 네. 지금 워낙 이제 남편 직장이 이제 다른 지역이어서 그쪽에 네. 이제 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전세나 월세나 좀 놀려고. 전세나 월세나 네네. 월세가 이쪽 지역이 잘 나오는 지역이에요. 월세가. 아, 네. 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뭐 1억에 한 120이나 뭐 130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부동산에서? 이제 그 전세는 5억 정도 얘기를 하고 월세는 처음엔 초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워낙에 일반적으로 많이 1억에 나오니까. 네. 네. 120에서 130인데 뭐 한 100만 원 정도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소형평이고 25평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라, 보유를. 그 네. 보유 기간은 한 2년에서 4년 네. 정도는 네. 어차피 월세를 한번 넣으면 보통 2년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렇죠.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놓고 네. 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호재가 있어요. 이쪽 지역에 청파동, 서계동 해가지고 서계동이 앞으로 좀 개발이 된다.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개발이 된다라고 지난달에 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네. 서울역 차도 고가 그다음에 7017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서울역 고가 차도를 갖다가 지상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네, 얘기 도로 위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또 코엑스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5평이고 또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면서 2년에서 4년 정도는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므로 2년에서 4년은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기 있는 소형 평수고요. 또 호재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저희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다가구 주택을 지금 노후된 지가 지은 지가 오래돼서 네, 좀 노후가 돼서 이걸 유지 관리하기나 어떤 월세 수익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매도를 할지 네. 아니면은 저희가 뭐 다시 재건축을 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재건축을 할지 네,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 부동산 뭐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보유를 했을 때 얼마 동안 보유를 하면 좋을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있는 다가구 주택이죠? 여기 망원동에 있어요. 망원동이고요. 그럼 번지수가 예. 어떻게 되나요? 57-225번지요. 57-225번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전망 알아보고요. 매도를 할지 또 재건축을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망원역까지 거리가 좀 되네요. 몇 분 정도 예, 걸리나요? 도보로 가면 한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도보로 한 7, 8분 정도. 예, 예. 한강까지 가는 거는 한 10분이면 가겠네요? 한 10분, 15분? 예, 한강도 그 정도 걸려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한강도 한 10분 정도 걸리죠. 입지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지역이고 옛날에 유도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확대시켜서 한번 보면은 지적 편집도를 보면 주변에 이제 도로가 옆에 도로가 한 3m 정도 되나요? 몇 미터 정도 되죠, 도로가? 하나 6m요. 2m? 6m. 6m. 이쪽은 한 6m 정도 될 것 같고 예, 6m, 4m 이렇게 끼고 있어요. 6m, 4m. 그 코너에 네, 아주 도로 조건은 좋은 편이에요. 도로 조건은. 그래요? 그런데 이 집이 지금 40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43평? 44평이요. 44평이죠? 44평이면은 이게 건폐율이 60%인 거 알고 계시죠? 용적률 예, 200%.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64, 24, 한 26평 정도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 계단실 뭐 빼면은 한 21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2평 정도를 건폐율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22평만 11평 정도씩 해서 이게 한 9세대에서 10세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0세대가 나오면은 재건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세대가 다세대로 나오면.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세대로 했을 때 예, 말씀하시는 다세대로 신축을 했을 때. 예, 예. 그래서 10세대가 나오면은 재건축을 하시고 이게 뭐 8세대나 9세대 정도 나오면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따라서 설계사무소를 한번 가보시는데 이게 얼마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나요? 저희 집이요? 통으로 뭐 매도를 할 때 네? 어떤 시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때 시세. 지금 뭐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억 정도. 15억이면은 이거를 건축비가 한 5억 정도 5억에서 한 6억 정도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20억이 그러니까 20억이 이거를 10세대를 재건축을 해서 20억 이상이 나오면 재건축을 하시고 이게 만약 8세대나 9세대 정도 해가지고 20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0억이 안 된다는 거는 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요. 예, 매매를 했을 때 뭐 한 8세대 정도 되면은 20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10세대가 되면은 무조건 재건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8세대나 9세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20억이죠. 이제 20억이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2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세 번째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죠? 월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 지금 월세 300만 원 남짓 나오는 것 같아요.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3,6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15억으로 나누면은 이게 한 2.4% 정도 되네요. 예. 여기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예,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면 전세보증금 한 3억이라고 치고 12억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 이 땅의 가치가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조그만 한 30평이나 20평이 되는 필지랑 합해서 재건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사업성이 썩 없게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10세대가 나오면 재건축을 하시고 10세대가 나오지 않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0세대라는 건 이제 10세대를 다세대 10세대. 예, 다세대 10세대인데 이게 다세대 10세대에서 전세로 논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다시 회수를 하면 뭐 원금이 근데 회수가 이거, 되고 본인이 또 새로운 집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매도 기준이에요. 이거를 보유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팔 거기 때문에 매도를 기준했을 때 20억이 넘으면은 재건축을 하시고 20억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15억에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재건축 시 나올 수 있는 세대수 그리고 또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시청자님이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점이 새해 복 많이 궁금하신가요?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광명시 하안동 네, 주공 아파트에 25평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네, 광명시 소화동에 개운 저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3개동이 있는 건데 네. 내년이 재건축 대상인데 네.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럼 이제 서화동 이제 개운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도 보시면서 이제 실거주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안동 이제 주공 아파트 매도 시기하고 또 소화동 개운 아파트의 전망과 매수 시기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안 주공 5단지 몇 평대 가지고 계신가요? 25평이요. 25평. 네. 시세가 얼마 정도 가나요? 한 3억 정도 가나요? 예, 3억 정도 갑니다. 3억이면 전세는요? 전세는 한 2억 한 2, 3천 가고요. 2억 한 2, 3천. 네. 그래서 이 하암동 같은 경우가 1990년에 네네. 이게 많이 준공이 됐죠. 네, 1990년에.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이니까 네.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있어야지 이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철산역 주변에 뭐 철산 12단지, 13단지하고 뭐 레미안, 그다음에 푸르지오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철산 2단지, 3단지를 다 재건축해가지고 일부 입주를 했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든지 또 7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안동 같은 경우는 철산당하고 합쳐서 한 14,0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썩 사업성 자체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업성이. 그래서 이 광명역, 철산역까지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걸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도는 가닥을 잘 잡으셨다. 그런데 이제 네. 매도 시기가 일단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 매도 시기는 올해 매도를 하세요. 올해. 2017년. 예. 2017년 상반기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강남 재건축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강남 재건축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철산주공 같은 경우도 뭐 1억씩, 2억씩 다 올랐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고 예. 매도를 하고 전세를 사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무슨 아파트를 그러셨죠? 소화동, 소화2동에 광명 역세권에 있는 소화2동의 개운 저층 아파트. 광명 역세권. 예. 광명 소아리 공장 옆에 있나요? 네, 맞아. 건너편에 있습니다. 소아리 미도 아파트 옆에 있는 거죠? 예, 미도 아파트에 있습니다. 예. 개운 고층이 있고 개운 저층이 있는데 네. 개운 저층 아파트요. 개운 아파트. 이게 저층 아파트가 이게 한 몇 평대 생각하고 계시나요? 고저 지금 지어서 5개 평수가 있는데 제일 큰 한 22평 정도. 22평 정도.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세가 한 2억 갑니다. 22평이 2억이고 네. 22평이 2억이고 전세는 얼마나 나가나요? 한 1억 4천 나가고 있는 걸로. 전세가 1억 4천, 한 6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죠? 6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게 25평이나 30평 같은 경우는 이게 뭐 30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평에서 30평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갭이 조금 더 적은 아파트도 있을 것 같은데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하고 차이. 거기 저층 아파트하고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고층 아파트는 옆에 있는 거고 이 저층 아파트는 3개동에 있는 건데 갭이 없어요. 다 그 정도 갭입니다. 이 정도 갭이에요? 예, 저층 아파트는 30평대가 없고 네. 다 평수가 좀 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매수 시기는 이게 88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8년에 바로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매수 시기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차피 재건축이 광명 쪽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이 개운동 같은 경우가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따라서 매수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갭 차이를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1,000만 원이라도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갭이 있는데 한 5천이라도 또 4천이라도 이렇게 갭이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갭이 적은 평형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험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